캐딜락이 슈퍼볼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무대에 등장하며 포뮬러 1에 진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타임스퀘어에서도 이를 알렸고 오늘 영상에서는 포뮬러 1 진출과 이번 시즌에 대한 발표, 캐딜락 내부의 기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파워 유닛 문제에 대한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레드불이 페라리, 혼다, 아우디와 함께 엔진의 열 점검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레드불이 이전에는 메르세데스의 유리한 입장이었으나 이제 다른 엔진 제조사들의 유리한 입장으로 바뀐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찬 호너의 의견도 들어봐야 합니다. 그는 메르세데스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고 이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레드불의 전 팀원이 자신의 경력 내내 경쟁했던 팀을 지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출발 방식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에너지가 다르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능동 공기역학의 사용도 포함됩니다. 이 말을 시작으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캐딜락은 포뮬러 1에 조용히 진입하기로 결정하지 않았고 정반대의 행동을 취했습니다. 서커스에서의 데뷔를 알리기 위해 캐딜락의 새로운 팀은 가능한 가장 미국적인 무대를 선택했습니다. 슈퍼볼 광고와 몇 시간 후 타임스퀘어 중심에서의 라이브 이벤트입니다. 800만 명의 사람들이 TV 앞에 있고 맨해튼의 마천루 아래에서 실제로 미친 듯한 상황입니다.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새로운 포뮬러 1 팀이 아니라 문화적 작업이며 대상 관객이 미국인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드라이브 투 서바이브와 미국에서의 3번의 그랑프리 덕분에 포뮬러 1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캐딜락은 1000개의 슬로건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는 문구로 모든 것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쉽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합니다. 그리고 이는 존 F 케네디의 달 탐사에 대한 말의 직접적인 언급으로 순수한 야망입니다. 사실 프레젠테이션도 극적이며 2월 7일부터 모노포스트는 타임스퀘어의 얼음 블록에 리터럴리 얼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도시의 불빛 아래에서 얼음이 녹고 차량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상징적인 메시지, 제로 서브텍스트, 그리고 여기서 진짜 뉴스에 도달하는데 왜냐하면 색상 디자인이 매우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캐딜락은 포뮬러 2에서 드물게 볼 수 있는 비대칭, 양면 색상 디자인을 선택했습니다. 한쪽은 밝고 거의 회색, 흰색이며 다른 쪽은 완전히 검은색입니다. 차량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자동차처럼 보입니다. 99년 발을 불가피하게 떠올리게 하는 아이디어지만 현대적이고 특히 매우 미국적인 방식으로 이 캐딜락을 재해석합니다. 눈에 띄고 싶어하는 색상 디자인으로 모두에게 호감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공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모노포스트의 공식 이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술 약어도 코드도 없이 완전한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략의 일부입니다. 댄 토레스, 팀 CEO는 분명히 말합니다. 도색의 공개는 단순한 미학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슈퍼볼 타임스퀘어는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팬들에게 말하기 위해 이것이 시작이며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눈에 띄는 스폰서는 거의 없고 현재 타이틀 스폰서는 없습니다. 배부분에는 팀 소속의 TVG가 나타납니다. 후면 날개에는 스웨덴 소프트웨어 회사인 IFS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르히오 페레즈를 위한 클라로와 심지어 토미 힐피거가 코에 있습니다. 정확하고 깔끔한 선택입니다. 이미 운전하는 파일럿은 세르히오 페레즈와 발테리 보타스가 될 것이며 이들은 2025년 동안 포뮬러 1에서 벗어난 후 그리드로 돌아오는 파일럿입니다. 그리고 함께 16승, 23폴 포지션, 100개 이상의 포디움이라는 무거운 점수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한 경험, 도박이 아닙니다. 그리고 타우리스는 이를 숨기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미디어 노출은 캐딜락에게 거대한 도전의 첫 번째 조각입니다. 트랙에 나서기 전에 강한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2026년에는 캐딜락이 단순히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페라리와 메르세데스와 같은 거대 기업들과 경쟁할 것입니다. 차량은 아직 트랙에서 성능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캐딜락은 이미 외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캐딜락의 발표는 화려했으며 2가지 색상의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하얀 부분과 검은 부분이 있습니다. 비대칭적인 디자인은 오랫동안 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캐딜락이 포뮬러 1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에게는 새로운 팀으로서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11번째 팀은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망은 매우 큽니다. 이번 시즌 최대한의 성과를 내고 포뮬러 1 환경에 적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페레즈도 같은 말을 했듯이 목표는 이번 시즌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캐딜락의 포뮬러 1 첫 번째 실제 시즌이기 때문에 다른 팀들에 비해 다소 불리한 출발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페라리 파워 유닛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아우디에 비해 이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확실히 그들의 야망은 매우 높습니다. 그들의 주요 대상은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팀인 만큼 슈퍼볼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타임스 스퀘어, 맨해튼에서 발표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레인에서의 쉐이크다운을 위해 이미 트랙에 나섰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있을 테스트 전에 말이죠. 그리고 매우 중요한 공식 주제인 압축비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이제 포뮬러 1에서는 바레인 테스트보다 압축비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는 규정을 해석하는데 혼자 남은 메르세데스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상 모든 다른 팀들이 있습니다. 진짜 뉴스는 레드불이 입장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작은 세부 사항이 아닙니다. PUAC의 마지막 회의에서, 즉 파워 유닛 자문위원회에서 레드불은 아우디, 페라리, 혼다와 일치했습니다. 5개 제조업체 중 4개가 필요한 쿼럼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고온 압축비를 측정하는 시스템 도입에 대한 공식 요청이 승인되었습니다. 기술 지침이나 규정 변경을 통해서입니다. 이제 대결은 정치적이 됩니다. 이 제안은 바레인에서 열리는 포뮬러 1 위원회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입장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세계 이사회 승인도 단순한 도장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다른 것입니다. 레드불이 왜 지금 이 단계를 밟았을까요? 수개월 동안 해밀턴 킹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중립성은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레드불도 메르세데스에 의해 귀속된 것과 유사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온 압축비를 높이는 방법, 규정을 공식적으로 위반하지 않으면서요. 바르셀로나 테스트가 다가오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랩타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데이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GPS, 가속도, 순수한 출력 구간, 여러 팀이 파워 유닛과 메르세데스가 실질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암시했습니다. 비록 잘 숨겨져 있었지만 몇 바퀴, 짧은 피크, 너무 노출되지 않고 이해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때까지는 겨울의 소문이었지만 바르셀로나 이후에는 숫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마도 레드불이 2가지를 계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밀턴 케인즈의 파워트레인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개발된 첫 번째 엔진은 긍정적으로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준이 메르세데스라면, 예상보다 더 넓은 마진이라면 규제를 통한 레버리지는 전략적 무기가 됩니다. 지금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이 점이 구조적이 되기 전에. 이것은 단순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도덕적 십자군이 아닙니다. 이것은 포뮬러 1입니다. 규정을 통해 경쟁자를 제한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합니다. 특히 그 경쟁자가 뭔가 더 가지고 있다는 데이터를 방금 확인했을 때, 그리고 오늘 그 뭔가는 보닛 위에 별을 가져옵니다. W16 시즌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이미 분명합니다. 진정한 전투는 단순히 엔진 간의 경쟁이 아니라 타이밍 해석과 기술 정치 간의 경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메르세데스는 오랜만에 그룹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중영의 중심에 있습니다. 레드불은 본질적으로 아우디, 페라리, 혼다와 함께 열체크를 위해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레드불의 이러한 진영 변화는 메르세데스를 소수로 만들고, 이제 메르세데스는 자신의 솔루션을 방어하기 위해 혼자 남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레드불의 변화가 아니라 레드불이 다른 모든 팀과 함께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러한 열체크를 통해 실제 이점을 얻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르세데스가 실제로 압력으로 비율을 초과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놀라웠던 위치는 크리스찬 호너의 발언입니다. 그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메르세데스가 속였나요? 그는 글쎄요, 속였다는 것은 강한 표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계를 넘었습니다. 보수적인 팀은 포뮬러 1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호너는 메르세데스를 방어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들이 규정의 회색지대를 활용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놀라운 것은 실제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간다는 것입니다. 시즌은 호주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압축 비율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르세데스가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중심을 잡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실질적인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팀은 안전을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압축 비율을 실제로 뜨거운 상태에서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어를 추가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메르세데스는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수이기 때문에 모든 엔진팀이 다수의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메르세데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질문이 떠오릅니다. 메르세데스가 적응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브릭스워스에서는 단순히 나사를 옮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파워 유닛의 구조적 부분을 제고하는 문제입니다. B 버전이 이미 준비되어 있지 않는 한 그 경우에도 검증, 테스트,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흥미로운 가설이 돌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처음 몇 경기를 연료를
저감하여 달릴 수 있습니다. 페트로나스가 개발할 수 있는 최대 연량보다 낮은 휘발유를 사용하여 즉각적으로 엔진 아키텍처를 변경하지 않고 그 가상의 열마력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한 기술적 타협, 그리고 그것이 충분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PUAC에서 드러난 진정한 목표는 하나, 멜버른에서 이미 불만과 반불만을 피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규제 주기의 시작은 연맹의 규칙에 의해 결정되는 순위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승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패자가 없기를 바란다. 문제는 규정이 현재 작성된 대로 너무 해석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포뮬러 1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정치가 불가피해진다.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규칙을 등록하기 위해 협력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보장된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멜버른에서 녹색 신호가 켜지기 전에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아마도 그 이후에도 끝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술적 해결책이 이렇게 많은 분열을 일으킨다면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규정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읽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그냥 잡담일 뿐이다. 마지막 비디오에서는 메르세데스 엔진의 각 실린더에 존재하는 프리카메라에 대한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이 이론은 이제 패독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만약 파워 유닛에 대한 이 뜨거운 검사들이 승인된다면 메르세데스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8.1의 압축비로 인해 뜨거운 엔진과 함께 메르세데스는 페트로나스의 성능이 낮은 혼합물을 사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5마력의 이점을 보상하고 다른 모든 엔진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등장한 이론이며 먼저 뜨거운 검사들이 승인될지 그리고 메르세데스가 이 저출력 엔진을 사용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사실 메르세데스는 다른 모든 엔진 제조사들에 맞서 코너에 몰린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누군가가 다른 모든 것과 다른 것을 발견할 때 발생하는 일입니다. 물론 이는 규정의 회색 지대이므로 여러분도 이에 대한 해석을 남겨두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026년에 잘 출발하는 방법과 추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새로운 포뮬러 1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출발부터 시작합시다. 바르셀로나 테스트와 특히 메르세데스의 데이 필름에서 우리는 즉시 다른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드라이버들은 클러치를 놓기 전에 엔진을 훨씬 더 높은 회전수로 더 오랫동안 유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2026년에 새로운 파워 유닛으로 터보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전에는 MGUH가 터보를 문자 그대로 채워주고 전기적으로 작동시켰습니다. 공백 없이 깨끗한 반응, 즉시 사용 가능한 토크.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MGUH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포뮬러 1에서 수년간 듣지 못했던 단어를 다시 불러옵니다. 터보렉. 그래서 그리드에서 드라이버들은 더 높은 회전수를 더 오랫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정기적 도움 없이 터보를 올바른 창으로 가져오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출발할 때 MGK는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규정은 매우 명확합니다. 특정 속도 이하에서는 단지 충전만 할 수 있고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약 50km까지는 모든 것이 열기관 엔진에만 의존합니다. 번역하자면 회전수를 잘못 맞추거나 터보가 준비되지 않으면 즉시 미터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추월 가능성이 줄어들고 그 미터는 금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두 번째 주제인 추월 모드로 바로 이끕니다. 2026년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DRS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오버테이크 모드, 즉 추월 모드가 있습니다. 전기에 기반합니다. 종이 위에서는 매우 강력해 보입니다. MGK는 120kg에서 350kg로 증가합니다. 거의 3배의 힘입니다. 문제는 배터리가 같은 방식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너지는 훨씬 더 빠르게 충전되고 방전됩니다. 그리고 추월 모드는 특정 조건에서만 작동합니다. 항상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서나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표준 모드에서는 350kb가 290kmh까지 도달합니다. 그 후에는 감소합니다. 추월 모드에서는 감지 지점까지 1초 이내에 도달하고 에너지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30kmh를 넘는 속도로 강하게 밀 수 있습니다. 물론 배터리가 허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팀들의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충전 상태가 좋은 방어자는 부스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점에서 속도 차이는 매우 줄어듭니다. DRS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이 줄어듭니다. 제임스 앨리슨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추월 모드는 예전 DRS만큼 강력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상적인 조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DRS에서는 150-200km에서 날개를 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즉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미 빠르게 도달해야 합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이 방어할 만큼 충분한 에너지가 없기를 바라야 합니다.
실제로 진정한 차이는 추월 모드 자체보다는 배터리의 충전 상태에 의해 결정됩니다. 방어하는 사람이 방전 상태라면 그렇다면 추월은 DRS보다도 더 스펙타클할 수 있습니다. 오스카 피아스트리도 바르셀로나에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정말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하지만 이것들은 맥락적인 상황입니다. 일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추월이 더 어려운 경우, 에너지를 세밀하게 관리해야 하는 경우, 추월 모드가 항상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출발이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에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트랙에서의 추월보다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파워 유닛으로 실수하면 경기 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2016년은 버튼을 눌러서 지나가는 월드 챔피언십이 아닐 것입니다. 관리, 예측,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잘 읽은 에너지의 월드 챔피언십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를 가장 먼저 이해하는 사람이 엄청난 이점을 가질 것입니다. 세부 사항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포뮬러 1의 새로운 계층 구조가 결정됩니다. 비디오에서 다룬 모든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캐딜락의 새로운 색상과 미국에서 발표된 내용부터 시작해서요. 전력, 유닛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말씀해주세요. 레드불의 안면 변경에 대해서도요. 메르세데스에 맞서고 있습니다. 모든 다른 엔진 제조사들과 함께요. 크리스찬 호너의 의견도요. 그리고 물론 출발에 대해서도요. 추월 모드로요. 2026년에는 완전히 바뀝니다. 항상처럼 좋아요를 남기고 구독해주시고 알림을 켜서 포뮬러 1 관련 영상과 페라리 관련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16시에 만나요. 라이브로요. 맥라렌 2026 발표와 함께요. 스미시에도요. 스톤 마틴 발표와 함께요. 두 가지 디자인을 모두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들을 봤지만 이제 올해의 디자인을 볼 차례입니다. 여기 경매장에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